공항 반경 13km 안에서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새만금 신공항이 전국공항 통틀어 가장 높아요. 실제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650배가 높게 나타났거든요. 저는 전북녹색연합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락갯벌이에요. 저기 끝에 막 산 보이시죠? 그 앞에서부터 저기 이렇게 막힌 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수락갯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을 빨리 막아내고, 두 번째 뮤직비디오 제주로 저기에서 건물들 막 보이시죠? 약간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다 미군 기지예요. 미군 기지고, 저기 좀 비행기 보이세요? 저기? 거기가 군산공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수락갯벌 안에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상만 따지면 1.3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전투기 지금 엄청 가까이 난다. 전투기가 날아가네요. 네, 엄청 가까이 나네요. 지금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락갯벌에 조류를 비롯해서 수많은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포유류, 곤충류, 양서파충류, 그다음에 식물류, 저서생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물종이 다 엄청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 수락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하고 6,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산 지역에 해당이 돼요. 이 한국의 갯벌이 2021년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태 지역이다. 가장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그게 이제 아웃스탠딩 유니버셜 밸류거든요. OUV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을 지으면 OUV가 훼손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 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세종에서 농성을 시작을 할 때 옆에 택시 노조
노동자분들이 그때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농성 일수가 20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천막 농성을 200 며칠을 할 수가 있지? 막 그래서 막 되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다. 넘겨서 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농성을 텐트를 탁 치고 그때 철야 농성을 계속 했거든요. 24시간. 근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의당 세종시당 생태위원회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도 절 모르고 전화가 와서 농성장을 이렇게 선막을 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해가지고 농성장에 귤을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막 새만금 신공항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왜 막아야 되는지 얘기를 막 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후부터 농성장에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같이 선전전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킴이까지 천막농성 지킴이까지 하시게 됐고 또 그 주변의 친구들까지 이제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천주교 대종교구 신자분들도 함께 하시게 되고 청주에 계신 분도 오시게 되고 제주 제2공항 싸움 하던 대주 녹색당 동지가 오시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천막농성을 하면서 제가 천막이지를 매일 올렸어요. 그거를 여기저기 다 올렸어요. SNS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그리고 관련 있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농성일지를 그거를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이 싸움을 알고 오시게 된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 지역 일도 아닌데 오셔서 이 싸움을 이제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항상 고맙다, 이제 그분들한테 같이 싸워주셔서 고맙다라는 이제 인사를 드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러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 생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전업 활동가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싸움이다라고 끌어안고 이 싸움을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농성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힘, 동력은 그런 분들 같아요. 농성 관리, 농성장 지킴이를 모집하고 농성장 운영하고 관리하고 농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알리고 그런 일을 해야죠. 네. 그 일을 이제 1180일 동안. 그쵸.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없을 때는 안 하고 평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왔고 하루 빠진 날이 있었어요. 세종에 있을 때. 그때가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때어서 좀 위험하다 해서 그냥 하루 안 했고 그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환경부에다가 이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그 당시에 부동의 해 주십시오라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환경부가 동의를 해줘 버렸죠.
종이를 해주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9월 28일 날 국토부 장관을 피고로 해가지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국민소송인단 1,308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고로 참여해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새만금 잼버리였어요.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2019년 당시에 예타를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명분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였어요.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새만금 신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타를 면제해 주십시오가 명분이었는데 새만금 잼버리는 2023년에 진행됐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새만금 신공항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이거든요. 근데 2023년에 개최된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서 2028년에 완공 가능한 공항을 그 공항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거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거든요. 또 이 사업을 하면은 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습지와 갯벌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갯벌에 기대어 사는 법적 보호종 64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의 삶터가 사라지는 거고 곧 그들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심각한 생태 학살을 불러오는 범죄다. 전북은 공항이 있거든요. 군산공항이 있는데 그 이미 있는 군산공항이 미군기지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미군기지하고 새만금 신공항의 공역이 90% 이상 겹쳐요. 그래서 미군이 통합관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그리고 군산공항이 이미 적자거든요. 거기 수요가 없어서 60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전국공항 통틀어서 공항 활용률이 제일 낮아요. 0.8%밖에 안 돼요. 이미 있는 공항도 문을 닫아야 할 판에 왜 굳이 옆에다가 그 소중한 갯벌을 없애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여가면서 공항을 지으려는가 봤더니 원래 미군이 지금의 수라갯벌 위치에다가 제2활주로를 증설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불과한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은. 전투기 지금 실제로 지금 F-35를 20대를 군산공항에 배치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미군이 중국과 미국과 대만 유사시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정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새만금 신공항 거기는 바로 가장 먼저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정말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완벽한 허구고, 이 공항 건설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는 생태계 훼손, 생태 학살을 불러오고 기후붕괴, 생물 다양성 붕괴를 가속화하는 범죄고, 예산을 착취하고 또 미군기지 확장을 불러와서 이 고조되는 대만, 중국, 미국의 전쟁 위기 속에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소송의 주요한 이유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 8천억을 들여서 결국은 똑같은 공항을 진다면 지을 필요가 없겠죠. 5월 15일 날 꼭 우리가 승소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인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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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하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다음에는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또 해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은 이제 전북지방환경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북지방환경청이 이 평가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거고, 동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착공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농성장을 이사를 온 거예요, 올 봄에. 동의하십시오. 동의하세요. 이제 문정현 신부님이 농성에 한 달 전부터 같이 결합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와서 농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마음에 와 딱 닿는 글귀들은 이제 모아서 가지고 있다 하나씩 파는데 수백 개를 팠지. 수백 개를. 1991년도 노태우 전두환 시기에 그자들이 전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장난기와 같은, 그걸 만들면 전라북도에 큰 부자나 될 것처럼 그 환상을 심어줘야 되고, 실제로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건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특히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성직자들이 저 해창에서 서해 저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농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별의별, 결국에는 거기에다, 아니 갯벌에다 갯벌파 올려놓고서 운동장 만들어 놓고 뭐 잼버리를 한다고, 그 국제 망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한다 그걸 뜨지만, 그러나 갯벌은 살아야 되죠. 그래서 현재 해놓은 거는 그렇다 치고 갯벌은 살리자, 해수를 항시 유통을 시키자. 그래서 그 생명들, 되살아난, 자연은 복원력이 있다. 되살아나게 하자. 부동의하라. 부동의하라. 그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폭력적인 유린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만금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만경평야의 만하고 김제평야의 금을 합쳐가지고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이 갯벌을, 만경강, 동진강 하구 갯벌을 매립해서 옥토를 만들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새만금 사업의 이름인 거거든요, 새만금이. 그러니까 새만금이란 뜻은 이 갯벌과 바다에 살았던 수많은 생명들을 엄청나게 죽인 대가로,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만경강, 동진강 하구 갯벌로 부르자. 새만금 갯벌 말고. 이제 우리가 이 새만금 신공강 반대 투쟁을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작 새 몇 마리 죽는 게 뭐가 대수냐. 뭐 흰발 논개 있다 우리가 막 그러면 흰발 논개 그 개 몇 마리 죽는 게 뭐가 대수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기후붕괴나 생물 다양성 붕괴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자체로 생존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서식지를 없애도 단 한마디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생명들을 그 한 명을 지키지 못하면 기후위기나 생물 다양성 붕괴가 심각해진 재앙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 항상 들거든요. 여기 멸종위 기종이 많고요. 여기 탄소 흡수원이고요. 뭐 예산 낭비잖아요. 이런 얘기 이제 다 하죠. 근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감독님처럼 저처럼 우리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여기서도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생명들의 서식지를 빼앗지 말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신공강 반대 전선에서 모범이 되는 지은 선생님 늘 고마움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 제대로 연대 한번 하지 못하고 마음뿐인 것이 참 그렇군요. 5월 전주에선 꼭 연대할게요. 늘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펭귄 지금 가고 있어요. 전주에서 봐요. 제 별명이 펭귄이거든요. 펭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종 친구들인데 누굴까? 안녕하세요 지은님.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만금 신공강 백지어 활동을 잘 보고 있어요. 농성이 벌써 1,000일을 넘겼다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함께 여러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발과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활동은 수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또 지난한 싸움에 활동가들이 지치기도 하니까요. 지은님이 끈질기게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한 싸움 가운데 지은님을 행복하게 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이 싸움을 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함께 기꺼이 내 싸움, 우리의 싸움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이 싸움을 하시게 된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투쟁을 계속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는 사람들, 기꺼이 귀한 시간을 쪼개고 귀한 품을 내가지고 먼 길을 와가지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싸움의 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했던 순간은 언제였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세종에서 농성을 할 때 이제 세종 친구들이랑 농성하면서 세종 분들이랑 친구가 됐는데 그분들이랑 선전전하고 이제 같이 끝나고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이제 전주로 가게 될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구들 눈빛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꼭 포옹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주고 받아요.
제발 잠 좀 자라. 그리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다시 보자. 이런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데 저는 그때 그런 게 꼭 안으면서 서로의 눈빛을 눈물이 약간 저는 제가 울보예요 약간. 근데 그때마다 약간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포옹하는 순간 저는 매번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 순간에. 네. 근데 그런 눈빛이 전부인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사는데 활동에 있어서 왠지 그 눈빛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새만금의 모습은 다시 방조제를 다 없애고요. 이 남북도로도 다 없애고 동서쪽도 다 없애서 다시 이 갯벌이 힘찬 바다와 만나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아 함께요 부동이 새만금 신공아 함께요 부동이 도요새 도와줘 저항하라 저새 비행기가 아니라 새가 나는 수락의 뻘 빠르게 생태학살 기후학살 혈세착취 전쟁 위험 신공항 필요 없다 수락의 뻘 보존하라 새만금 신공항 함께요 부동이 부동이 새만금 신공항 함께요 부동이 새만금 신공항 함께요 부동이 부동이 새만금 신공항 함께요 부동이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